그다음에 이분들은 그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 5분이 계시고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12분입니다. 이분들이 평균 연령이 25세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 꽃다운 나이에 살짝 태어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사진 같은 거 보셨죠? 그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날 그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정말 맨발을 드러내면서 총 한 자루 들고 이렇게 일제들과 싸웠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높은 뜻을 기리고자 오신 것이고, 이분들을 원래 관리를 광복군 동지회라는 민간단체가 유해를 수습해서 가져와 가지고 국가에서 돌보지 않으니까 수일이 땅의 조그한 곳에서 이렇게 보관을 함께 매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양지 바르고 좋았어요. 그런데 국가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나무들이 묵어져 가지고 겨울이 되면 그늘이 져 가지고 완전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갈래의 추모 이런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래 이런 걸 우연히 발견하고 막 흥사단이었던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자기 가족들하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추석 다음날 설날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천진산악회라는 산악회 보니까 이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제례를 지내느냐 하니까 아,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또 나중에 그때 우리가 독도 일본하고 하면 그 무슨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그때 한참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때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이거를 제일 먼저 애쓰신 분들, 일본과 싸운 분들이 이 광복군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분들이 수일이 철저하게 군해진 응살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 모였는데, 그분이 흥사단우분이 불행하게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세 쪽이 났는데, 하나는 순국선열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날 다음날, 추석날 다음날 했던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광복군 창군일이 며칠 날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그날에 광복군이 만들어졌으니 그날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옳겠다고 해가지고 한쪽이 오늘 이 공적을 보고로 하기로 했던 광복군 기념사업회에서는 8월 17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모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행사단들은 이 추석 일주일 전 토요일 또는 설날 일주일 전 토요일에 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흐름이 완벽하게 다시 모인 것은 아니지만 고향파주 흥사단이라든가 또는 흥사단 서울대 총아카데미 동문회, 고려대 흥사단 고려대 아카데미 총동문회, 그 다음에 연세대 아카데미 총동문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흥사단을 포함하고 또 아까 얘기한 무광복군 기념사업회도 포함하고 모든 이 기린분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문재인 정부는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뜻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날 일로 이장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여기 한번 이따 보시게 봤지만 성명이 없어요. 비석만 있지. 왜 이렇게 됐느냐? 17분, 처음에 18분을 합장했는데 그중 한 분은 가족이 나타나서 동작동 국립묘지를 모셔갖고 나머지 8분이 남았는데, 뭔가 초기에는 무슨 표지가 있었거나 기록 같은 거, 뭐 약도 같은 게 있을 텐데, 도면 같은 게, 이게 이제 광복군 동지회라는 게 민간단체다 보니까 분실됐는지 표지가 사갔는지 파보니까 알 길이 없는 게 이게 누구 편지를. 그래서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명용사가.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후손은 없지만 부모 형제가 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있었겠죠. 형제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을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분 확실히 고향이 이북이고 2분도 이북일 가능성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하다못해 요새 쉽게 알 수 있는 유전자 검사만 하면 금방 이분이 어느 집에 누구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반드시 남북이 협력해서 가족을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비석에
이름을 새겨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들이 다 있고 어떤 전투에서 어떤 공을 세웠다 이게 다 나와요.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신 거고,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용사가 아닌데 이렇게 무명용사가 돼서 그것이 안 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하겠지만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일종의 그 공정 내지 경과 보고를 한 거고,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하나는 일제시대 때 총을 들고 일본과 싸우자는 흐름이 크게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옆에서 코치를 치네 그만하라고 해. 이걸로 이제 경과 보고는 끝내고 이제 사회 마이크도 오고 했으니까 사회를 우리 김선웅 대표께 넘기겠습니다.